지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음,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나르시시스트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의 특징 이게 대입해가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를 두세 번 겪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헤어지고 나서 며칠이 안 된 저의 입장에서 참 많은 다사다난한 걸 다 겪은 다음에 지금 드는 생각은 그때 내가 봤었어야 되는 것들은 나르시스트 영상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혐오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들, 위안의 말들, 위로의 말들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그때 저 자신, 그때 그 나르시스트 남성과 함께 지냈을 때 매일 밤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잠들었던 그때의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은 어, 너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이성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감성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외부를 향해 있는 그 머릿속의 화살표들이 온갖 화살표들이 다 그에게로 향해 있을 거예요. 그 화살표를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곡선으로 구부러뜨려서 나에게로 향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로 그 모든 화살표로 나에게로 나의 심장, 나의 뇌. 그 화살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그에게 주고 있는 그런 서운하다. 자꾸 생각하고 이런 것들 마저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마저도 사실은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좀 잠들기 전이라서 말이 좀 꼬일 수 있는 거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사랑이 굉장히 넘치셔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적고 내면에 내가 우선인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한테도 사랑이 부족한데 그렇게 사랑이 또 부족한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연애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만난 이유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판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눈치 있으실 거예요. 감성적인 어떤 능력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이 잘못 판단해서가 아니라 잘못 남자를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자책하셨죠 그동안.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이 사람 만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너무 일반 사람들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의 그리고 누구나 초반에는 그 깊은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구나. 또 내 탓을 하는 거야. 그 와중에도. 아니요. 지금 제가 한 5년이 지나 보니까 5년 전에도 나르시스트를 만나서 고생하다가 헤어졌었고 최근에도 만났었고 그 전에도 한 번 만났었고 총 3번인데 사실 이제 세 번이면 이제 끝난 거라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나르시스트는. 어... 제 탓이었다 생각했어요. 그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제 잘못이 있다면 내가 너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 제가 나르시스트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명상, 심리학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감사일기 이런 거 전혀 몰랐어.
그 사람 만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반대로 제가 나르시스트였어요. 제가 되게 이기적이어서 저를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힘들게 했었고, 사실 이기적이지도 않았어. 이기적이지도 않았어. 배려심 있었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상대방한테도 예민하게 되는 거야. 나르시스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참고로. 생각해보니까. 근데 적어도 내 안에 사랑은 부족했고, 내가 힘든 거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영향을 줄 만큼 내 스스로가 사랑으로 나를 그 힘든 것도 못 돌볼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 수준이 약하고 사랑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명상을 하고 감사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랑이라는 걸 체감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 이래서 이랬구나. 모든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네, 사람이란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사람이란 존재를.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나르시스트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워낙 이해심이 많아지고 공감 능력이 많아지고 이제 눈이 트이니까 물론 눈이 트여도 사람을 판단하는 그 눈까지 안 트였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는 이 눈이 트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 못 알아보는 건. 아무튼 그렇게 이해심이 생기니까 초반에 데이트할 때도 내가 첫 데이트를 갑자기 생긴 그 일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일로 미루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화를 냈던 나르시스트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해해주고 레드 플래그라고 생각 못했어. 잘못된 신호라고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연애로서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그 신호를 못 받아들였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사랑이 넘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르시스트를 만나기 쉬운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친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 장점을, 그 강점을 여러분의 그 사랑이 뭔지도 감각할 수 없는 뇌와 신체를 가진 분들한테 쓰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그때의 저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들은 저는 감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사랑을 좀 더 주고 조금 더 뭐 예술적으로 주고 조금 더 말을 이렇게 이쁘게 꾸미거나 좀 밀당을 해서 좀 약간 뜨문뜨문 카톡 보내다가 덜 좋아하는 척 내 좋아하는 마음 숨겼다가 조금씩 조금씩 하면 좀 알아줄까? 별의별 짓을 다 했었어요. 정말 정말 여러분 3번 만났으면 말 다 했죠. 3번이라면은 한 거의 1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 10년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5년 동안 3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치의 양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10년이라고 잘못 말한 이유가 그 5년이 저한테 10년만큼이나 길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중간중간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혼자 지낼 때는 너무나 행복했고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잘 지냈어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난 기간들을 보면은 그 5년이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여러분들이 가진 그 공감 능력, 이해심, 사랑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한테 돌려주세요. 그 사람한테 갈 거 여러분의 어린 모습에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뭔가 서운함에 대한 위로라던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뭔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때 나에게 주세요. 저는 이 작업을 최근 1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나르시스트를 2번째 만나고 나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안 만나려고. 근데 아직 해결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만났던 그 나르시스트는 처음에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참고로 외국인이에요.
요가를 하던 사람이었고, 어,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 자원봉사도 했던 사람이고, 누가 이 사람을 나르시스트로 보냐요. 네. 속아 넘어간 거죠. 잘생기긴 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냥 솔직히 처음 데이트하고 나서 이 사람 만날까 말까 좀 망설여졌어요. 아마 그게 어떤 제 신호였겠죠. 직감의 신호, 만나지 말라는. 근데 솔직히 그 외모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 결점이 있었어요. 사실 외모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이. 근데 전 그 부분이 약간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 어. 그 연민이 사실 가질 필요가 없는 연민이었는데, 그 연민과 함께 이 사람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외모면은 막 얼굴가 하고 다니면서 막 여자 후려치고 다니는 그런 바람둥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또 잘생겨도 막 그렇게 또 여자들을 막 후려칠 것 같은 사람도 아니었어. 그래서 사실 그래 한 번 더 만나보자 하면서 이게 정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만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단호하게 뭐가 잘못된 신호가 보이거나 뭔가 좀 그런 게 보이면 사실 어, 빨리 끊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신호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진짜 누가 봐도 진짜 공감 능력자처럼 보이는 모든 그런 외부적인 요소를 지닌 그런 스펙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여자들을 낳기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지금 딱 드는 거예요. 최근 이 사람이랑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 사람의 모습은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지금 제가 데려오고 싶은데, 키우던 고양이를 되게 안 돌봐요. 밥그릇이 눌러붙어 있는데도 며칠 동안 안 씻고 설거지도 안 하고 화장실도 빨리빨리 안 갈아치우고, 밥그릇을 제가 제 이 높이가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뭐하러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동물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런 말로 추측되는 그런 동물 애호가로서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네, 알고 보니까 제가 결국 선물을 줘서 그 높은 그 밥그릇을 선물을 해줘가지고 다행히 이제 걔네들이 그 귀여운 고양이들이 이제 밥그릇에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먹을 수 있었고, 솔직히 좀 데려오고 싶어. 아무튼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도와달라는 여자애 도와달라는 그 소리가 새벽에 저희가 같이 잘 때 울린 적이 있었는데, 복도에서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 저는 막 경찰 부르고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는 거야. 계속 자고 있는 거야. 깨어 있었어. 왜 안 내려오냐고 하니까, 왜 관심이 없냐고, 저렇게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니까, 아니 관심 줘서 뭐하냐, 우리만 손해보는데. 그리고 제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 집 호수 어디 근처였는지 얘기를 했는데, 왜 자기 집 호수를 말했냐는 거예요. 처음 마디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굉장히 공감 능력도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사실 평상시에 저를 어떻게 대했을지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죠. 어,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주 어린 시절에 나에게 사랑을 준다고 해서 나르시스트를 안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은. 내가 결핍이 해소가 되고 내가 안정형으로 된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아온 사람으로서 살아왔다고 해서 나르시스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공감 능력자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존재였었고,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없든 사람이든 여러분은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단지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나게 된 거는 결코 여러분들이 내면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연히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오히려 어떤 여성, 남성들보다도 사실 더 값어치가 높은 사람들이란 증거 같아요. 내가 너무 사랑이 넘치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좀 별로 부족해 보이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랑을 주는 방향만 잘 집으면 돼요. 방향이 너무 360도였어. 그동안 살아온 삶이. 360도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착한 사람이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360도 방향으로 나의 사랑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들 특징이 누구에게나, 그 못된 사람들한테도 퍼뜨리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어린 시절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단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뭔가 일을 잘했어. 성과가 있었는데 참 운이 안 좋게도 그런 칭찬을 잘 못 들었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어렸을 때 많았을 거예요. 억울한 일이. 예를 들면 남매나 형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둘째로 자란다거나, 혹은 뭐 그랬을 경우 첫째로 자라든 어떤 형제 자매에 의해서 내가 들인 노력이 그 형제나 자매에 의해서 되게 가려졌었거나, 혹은 내 잘못이 아닌데 그 형제 자매에서 내 잘못으로 자꾸 뭔가 핍박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 이런 계속 반복된 어떤 그런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의해서 자란 경우, 잘못된 거라고까지 하긴 그렇고, 우리 그냥 부모님들을 용서하자고요. 이해하자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어, 그냥 내가 인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은 순간에 잘못된 반응을 상대방이 한 거야, 그 당시 어린 시절에. 그 결핍이 쌓여있던 것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걸 뭘 해서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 억울함과 결핍이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별로 나한테 잘해줄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잘해주게 돼.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스스로 억울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앞을 볼 때 나도 바라봐주는 사람, 똑같이 눈을 마주쳐주는 그런 사람한테만 사랑을 줘도 0.01%, 1%, 2%한테만 딱 줘도 인생은 더 아름다워요, 사실. 남은 80%의 에너지는 나에게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세상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몰라요. 세상이 너무 바빠. 자기들도 너무 바빠. 여러분들이 잘해주든 친절해주든 말든. 근데 우리 왜 연인 상대에 2%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 수많은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매일 통화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매일 하루 종일 통화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사실은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소수예요. 아, 물론 로맨틱한 분들, 저도 로맨틱한 걸 좋아했거든요. 로맨틱한 거 좋아하는데 에고이스트다? 그러면 나르시스트에 완전히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로맨틱한 걸 바랬을 때는 내 인생의 한 80%였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내 인생의 비율이 그들이 2%만 되어도 나한테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 난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그들한테 신경적으로 썼는지 몰라. 아무리 나한테 좋은 사람이든 아무리 나한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딱 2%의 신경만 써줘도 우리 연애가 굉장히 술술 흘러갑니다. 근데 그 내 신경을 쓰는 게, 내 사랑을 주는 게 뭔가 잘못 흘러간다?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단호하게 앞으로 절대 어떠한 그 레드 플래그, 잘못된 신호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만약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일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의심이 된다면 한 번 더 알아보시되 정은 주지 마시고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오롯이 여러분의 눈을 지그시 평생 바라봐줄 법한 그런 사람을 한테만 사랑을 주세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초반에 그런 저처럼 동물 애호가, 자원봉사, 명상, 요가 이런 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3개월 만나보세요. 3개월. 여러분이 만약 나르시스트를 지금 최근 만났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 그 사람을 3개월은 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 3개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르시스트를 만났었다? 살짝 그 외모적인 스펙트럼의 어떤 부분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나르시스트가 많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했잖아. 나르시스트가 많아요. 연기 잘하는 나르시스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잡으셔야 돼요. 누구나 초반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을 보고 사람을 사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애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힘든 길을 가려면 남들 다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남들 다 하는 거 1, 2개월만 보고 사귀는 거죠. 네, 3개월 이상을 만나는 거고 3개월 이상, 사실 3개월도 짧아. 4개월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알아본 다음에 천천히 사랑을 조금씩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마세요, 처음부터. 저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물결 표시 말끝마다 붙여가면서 웃음 표시 붙여가면서 이모티콘 붙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날 좋아해줄 사람은 날 되게 좋아해줘요. 우리 그리고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모지 좀 덜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상처받을 일 없어,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이 원하면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막 친절하게 굴고 그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우리 그 에너지 이제부터 나한테 좀 더 쏟고 내 방 꾸미기에, 내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내가 입는 옷에 좀 더 쓰자고요. 저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남긴 영상이지만 미래에 혹시나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이라면 그때 이 영상은 다시 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이제 채널은 진짜 진정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첫 번째 영상이 나르시스트 영상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올바른 사랑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르시스트를 안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고립이 되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도 나르시스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에코이스트가 돼서 감동적인 영화 한번 막 눈물 흘리고 이러지 않았을 거야. 친구가 누구 막 힘든 얘기 했을 때 막 쉽게 울고, 예전에 안 그랬어. 예전에 막, 그리고 원래 사실 제가 원래는 나르시스트가 아니었어요, 뭐 근본적으로는. 근데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좀 그렇게 변한 케이스고, 저는 다시 이제 에코이스트로 돌아온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향 자체가 에코이스트인 분들은 쉽게 에코이스트로 돌아오고, 원래 나르시스트 성향이다, 좀 힘들어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남성분들 30대 초반, 31, 30세에서 이미 고착화된다고 합니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너지만 다쳐요. 여러분 에너지 신성하게 지키고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제발.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 서운한 거 있죠, 지금 그들한테. 서운한 거 글씨, 손글씨로 꾹꾹 눌러가면서 쓰세요. 네. 그 뇌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푸는 방법 중 되게 좋은 방법이 말하기도 있지만 글쓰기도 굉장히 효과 있고, 쓴 다음에 그 종이를 불태워 버리시거나 찢으시거나 하세요. 은근히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에너지도 서운함의 에너지도 주지 마세요. 네. 그냥 정을 떼세요, 정을. 네. 그러든 말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져서 또 다른 재미를 향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바라봐 주세요. 네, 여기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